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언론들이 거의 주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죠. 거의 뭐 추미애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뉴탐사만 거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왜 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 중요한 사실들을 왜 그 뭐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루지 않는지 조금 저도 좀 아쉬운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거의 뭐 뉴탐사만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게 이제 방송 들을 거는 이제 추미애 이제 의원의 이제 질의인데 이 김용현, 김용현이 이제 그 12월 8일 새벽 1시에 자기 발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거든요. 네. 근데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게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하고 김용현 간의 잦은 그 조율이 사전 조율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예. 자, 들어보시죠. 네. 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전에 사전 조율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12월 6일 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슨 사유인지 안 나왔습니다. 이 중대한 국면에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연락을 해서 김용현이 연락 안 된다라고 하고 차관이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심우정 총장하고 김용현이 통화되도록 했고 심우정 총장은 김용현 연락처를 담당 부장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이 직접 피의자 김용현과 2번 통화를 합니다. 또 이진동 대검 차장도 김용현과 문자로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김용현이 검찰로 자진 출두합니다. 뭘 믿고서 기대하고 출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미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했었는데 검찰이 사건을 가로치기 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피의자를 여러 번 직접 소환하고 조율할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의심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정보사 수사단 관련입니다. 아까 그 성관위에 정보사 수사단 36명의 첩보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전에 1대2대 3대로 나누어가지고 신문조 또 HID 투입조 해가지고 복면 케이블 타이 송곳 니퍼 절단기 이런 고문도구를 구입했고 부정선거를 자백받아라 라는 노상원으로부터의 민간인이에요. 그 민간인이 정보사 사령관을 시켜서 다 명령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민간인 노상원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조직도 체계 임무까지 다 갖추었고 당일날 출동하기 전에 정성욱 대령이 3대 대령인데요. 합수부 수사단 목걸이까지 착용시킵니다. 임무를 부여했고 훈련도 사전에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발령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이 되는 것이죠. 어떤 범죄? 계엄사령부 직제에 의하면은 네. 네, 뭐 추미애 의원 질의를 통해서 굉장히 처음으로 드러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 심우정이 그 김용현을 애타게 찾았고, 그래서 그 국방부 김선호 차관한테 SOS를 치니까 김선호 차관이 이제 번호를 알려줘서 심우정이 1차로 김용현과 통화를 하고 그 뒤에 그 주임 검사였던 이창규 부장검사 그리고 곧 이어서 대검 차장 검사하고 또 차례로 통화하고 난 뒤에 김용현이 검찰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 요 다음에 추미애 의원 질의가 있고 난 뒤에 다시 내란 국조특위가 다시 열렸죠. 지난 1월 22일 날. 그 당시에 또 윤건영 의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시각까지 그리고 통화 방법까지 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자, 들어보시죠. 12월 6일 날 김지현 수석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날은 김용현 씨가 자진 출석하기 전날입니다. 네, 기억을 되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PPT를 봐주시면요. 믿을 만한 소식 통해 받은 제보입니다.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하자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김용현의 번호를 묻습니다.
20시 37분에 김선호 차관은 비화폰을 심우정 총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창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이 김용현에게 2차례에 걸쳐서 검찰에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피의자 김용현이 이창규 1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 말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이진동 대검차장과 통화를 하고 새벽 1시 30분에 자진 출석을 합니다. 즉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셀프 출석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비화폰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를 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을 제출하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안 장비입니다. 보안 장비가 아니라 본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가 차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삭제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가 아니라 정확히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아니까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증인 선서를 상임위-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또 따질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증인을 했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한 게 바로 증인입니다. 예,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걸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추미애 의원 질의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질의가 들어갔어요. 예, 일단 김용현이 그 심야에 자진 출두하기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김용현과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수단이 비화폰이었던 거죠. 네. 비화폰으로. 그리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김용현에게 경찰로 가지 말고 우리 검찰로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용현이 그건 대통령하고 좀 상의를 하겠다. 그랬고 윤석열이 그 전화를 거니까 윤석열이 그건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발로 검찰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 흐름을 좀 볼까요? 네. 자, 20시 좀 확대해서 볼게요. 네. 20시 15분에 네. 비화폰 번호를 요청을 하죠. 심우정 총장이 그 김용현의 네. 비화폰 번호. 그 김용현하고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김선호 차관이 그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알려준 거죠. 네. 전달합니다. 네.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이창규 공안 1부장이 김용현에게 2번 통화를 합니다. 하면서 검찰로 출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아마 심우정이 이창규한테 시켰겠죠. 그렇겠죠. 네가 전화해봐. 이창규한테 비화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통화를 해보라고 했겠죠. 통화해보라.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김용현이 대통령과 통화 후에 말하겠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럼 이창규 공안부장하고 2회 통화한 이유도 대충 짐작이 가죠. 네. 첫 번째 통화에서는 김용현이 상의한 뒤에 알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통화에서 그래 당신들이 얘기한 대로 검찰로 출석하마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김용현이 네. 이진동 대검차장과 통화를 합니다. 네. 검찰 수뇌부로부터 이제 확실한 개런티를 이제 받아내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김용현이 검찰로 새벽에. 경찰로 가는 것보다는 검찰이 안전하겠다.
판단하고 네. 검찰로 자진 들어간 겁니다. 네,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죠. 네. 이 김용현과의 그 출석 일정 조율 첫 물꼬는 심우정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심우정은 도대체 누구 연락을 받고 이 짓을 했을까? 네. 김진우일까? 김건희일까? 결국 이런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 심우정이 통화한 게 비화폰이기 때문에 이 비화폰 서버만 확보가 되면 이 심우정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김용현과 그 연락을 취했는지 또 전화 내용은 뭔지 그 정확한 일시가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김선호하고 통화하기 전에 네. 누구랑 통화했을까? 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리고 이 비화폰은 김건희 씨한테도 지급이 됐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가 이제 확보가 되면 뭐 아주 오랜 시기까지는 다 지워지긴 했겠습니다만은 12월 4일 계엄 사태 직전에 만약에 이제 김건희 씨가 뭐 심우정 검찰총장 등하고 충분히 김건희 씨는 누구에게나 직접 전화를 거는 사람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게 만약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면 뭐 그거 다 드러날 거예요. 바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이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금 검찰이 계속 반려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경찰이 두 번째로 영장을 지금 검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만 2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이 그분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다 지금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심우정의 통화 내역이 들어가 있을 비화폰 서버. 네. 네. 그게 지금 네. 경호처가 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미애,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 이제 질의 과정에서 김용현의 자진 출석을 놓고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검찰 수뇌부의 이제 행적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용현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자진 출석하기까지 과정들을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심우정이 경찰이 먼저 그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자, 우선 이제 이게 12월 5일이죠. 예,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 국수본부장이 김용현에 대해서 출금을 할 건지 수사할 건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수본부장이 국회에서 나와서 김용현 출금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국수본부장이 국회에서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를 자기가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보다도 경찰이 먼저 김용현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검찰이 그리고 나서 국수본은 국수본이? 구체적으로 네. 김용현에 대해서 검찰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출국 금지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저 현안 질의 라이브를 하면서 네. 그 과정들을 다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국수본부장이 본부장은 네, 이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한테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강력한 수사 의지를 경찰이 밝혔다면 이제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그 이후에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영장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 경찰이 수사하게 내버려 뒀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뭐 보안 수사를 지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조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경찰이 굉장히 내란죄, 특히 김용현 수사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 검찰이 견제에 들어갑니다. 네, 그 과정 하나씩 볼게요. 네. 뒤늦게 김용현에 대한 출국 금지 들어요. 네, 경찰이 출국 금지 요청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검찰이 또 스스로 자기가 김용현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냐고요. 네. 이게 이제 검찰이 경찰의 이제 그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기 위한 이제 선제적인 조치로 보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을 찾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12월 5일이니까. 네. 그러면서 심우정이 12월 5일 오후 5시경에 공공수사 일부에다가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말고 직접 수사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경찰이 뭐 네. 좀 직접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걸 검찰이 뒤늦게 경찰에 맡기지 말고 우리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 하고 얘기했냐 말이죠. 이때 이게 참 왜냐하면 이 시점이 심우정 총장이 김용현 비어폰을 찾기 위해서 김선호 국방차관한테 전화하기 하루 전에 있었던 아니 일이에요. 하루 전 이건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이틀 전인가요? 네. 12월 6일 날 찾았다고. 12월 6일은 추미애 의원 질의 때는 12월 6일이었고 네. 그게 이제 윤건영 의원 질의 때는 12월 7일로 바뀌었습니다. 아, 날짜가 달라졌군요. 네. 그래서 12월 7일 바로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을 했죠. 네. 그러면서 경찰이 직접 수사 의지를 밝혔어요. 예. 이러면 이제 경찰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120명의 비상계엄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그냥 공공 수사 일부에다가 사건을 맡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하니까 그러니까 또 검찰이 부랴부랴 특수본이라는 걸 구성합니다. 네. 계속 경찰이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검찰은 뒷북을 치면서 경찰의 그 수사권을 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이 아까 그런 우여곡절 끝에 네. 김용현이 하필 또 언론에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네. 연합뉴스에다가.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12월 8일 새벽 1시 이때가 그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소추안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예요. 예, 그리고 이 부결된 직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저녁 8시부터 심우정하고 김용현 그리고 검찰 수뇌부 간에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뭔가 출석 일정을 조율했단 말이에요. 네. 출석 일정을 조율한 끝에 김용현이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문자 메시지를 기자한테 왜 연합뉴스한테 나 출석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냐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연합뉴스에 보내면 모든 기자들한테 알려진다는 걸 알고 연합뉴스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공지를 한 거예요. 다 떠들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왜 저럴 수밖에 없었냐? 새벽 심야 1시에 들어간 사실이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드러나게 되면 검찰과 김용현 간에 뭔가 담합이나 야합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렇게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나 지금 출석합니다라고 신고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꼼꼼하네요, 저런 거는. 네. 그리고 이날 김용현이 새벽 1시에 출석해서 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에 김용현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이 진술 조서가 내란죄의 기본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윤석열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 아니고 야당의 입법 독주권을 막기 위한 계엄이라고 하는 걸로 프레임이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윤석열, 김용현 입장에서는 김건희를 구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 김건희를 구출하기 위한 계엄이면 정말 뭐 이 사법적인 이 처벌 말고 이건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제기 가능성이 없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밑 조율한 끝에 김용현의 진술이 그대로 채택이 됐고 그래서 이번 12.3 계엄은 야당의 입법 독주권을 견제하기 위한 계엄으로 지금 둔갑이 됐습니다. 그날 그 헌재 4차 기일인가요? 네. 그날 김용현, 윤석열 나와서 네. 그 입맞춤, 네. 그죠? 아 정말 그 코미디를 네. 방불케 하는 그 입맞춤. 네, 벌써 나왔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김용현이 새벽 1시 반에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그 시점부터 네, 그렇습니다. 말 맞추기가 시작됐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윤석열 그러면 김용현 입장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김용현하고 사전 조율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김용현을 통해서 윤석열과 물밑 딜을 했던 것이 아닌가. 네. 예, 이런 이제 의심이 들고요. 이런 의심이 그냥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검찰이 이번 사태에 구체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추미애 의원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네. 예. 바로 안양지청 캐비넷.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계엄을 10일 정도 앞두고 갑자기 그 사건 기록이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에 김용현은 동시에 포고령 문안을 가다듬고 있어요. 이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네. 예. 자, 이 내용을 네. 역시 그 네. 추미애 의원이 네. 국회에서 지적을 했죠. 네.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서울중앙지검이 12.3 계엄 직전에 갑자기 선거 관련 사건을 병합 송치를 하는데 4건을 병합 송치합니다. 어디로? 바로 선관위가 있는 안양지청으로. 그런데 이 사건은 1년 전 202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직무유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캐비넷 사건인 거죠. 이것을 갑자기 계엄 직전에 안양지청으로 병합 송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내란이 실패하니까 바로 다음 날 이 안양지청, 이첩받은 안양지청이 이걸 또 과천경찰서에 보내버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바로 국정원과 검찰이 올 테니까 그들을 지원해 라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정성호 처장한테 대한 지시가 이와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선관위로 나갔을 그 검찰은 안양지청의 부정선거 수사 요원들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성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요즘 설명한 부분들 다시 한번 추미애 의원이 이거 경찰로부터 질의를 해서 받아낸 자료예요. 이 경찰이 이제 작성한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오른쪽 걸 보시죠. 예. 오른쪽 걸 보시면은 이 서울중앙지검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됩니다. 언제? 2023년 10월 달부터. 그렇게 1년 동안 검찰 캐비넷에서 묵혀있던 이 고발 자료가 언제 안양지청으로 이관이 되냐면 2024년 11월 21일 날 이관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안양지청 검사가 이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엄이 12월 3일 날 밤에 시작이 됐고 12월 4일 날 결국은 실패로 끝나죠. 네. 예. 이게 계엄이 끝나고 난 뒤에 아니 기록 검토 이제 시작한 지 거의 한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 기록을 다시 과천경찰서로 이송을 시킵니다. 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중앙지검이 1년 동안 묵힌 자료를 안양지청에 보내서 안양지청에서 검토를 하는데 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난 뒤에 뜨거라 이거 우리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싶어서 네. 과천경찰서로 보냈다는 거죠. 기록을 열어보려고 네. 하는데 계엄이 실패해버렸네? 그럼 우리가 들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 우리가. 네. 이러면서 경찰에다가 떠넘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던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이송을 시켰다면 이것은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를 리 없을 거고요. 기록의 이관이 계엄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이번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거나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네.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질 거고요.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2단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수사 2단 구성과 관련해서 방첩 사령관이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밑에 정성우 방첩사 1차장 통해 가지고 지시했던 게 뭐냐? 검찰과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미애 의원 지적도 그렇지만 안양지청에서 기록을 검토했던 검사들이 계엄에 성공했다면은 이 계엄사령부 산하에 차려지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요원들로 아마 차출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검찰 수뇌부의 사전 개입이나 협조 없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김용현을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심야에 몰래 자진 출두케 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검찰 수뇌부의 내란 사전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김용현 그 보도자 김용현을 이제 기소하면서 네.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있는 표입니다. 네. 네. 표를 보면은 저기 안양지청으로 기록이 그 넘어와가지고 검토된 시기가 11월 21일서부터 11월 27일 사이거든요. 네. 그 시기에 중요한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전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기록 검토했던 시기와 이 계엄 김용현 등이 저 특히 보면 11월 24일 사이에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구령 초안 작성했던 시기하고 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도 같이 움직인 거예요. 예, 저 계엄 군들과 함께. 예. 안양지청은 알고 있습니다. 비밀을. 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타임라인으로 한번 본 거죠. 네. 중앙지검이 2023년 10월에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장을 접수한 네. 사건인데요. 그리고 2024년 11월 9일 날 이제 충성파 사령관 3인과 그 윤석열이 국방장관 공간에서 면담을 하죠. 예.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네. 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그리고 안양지청으로 기록이 송치가 돼서 기록 검토에 착수가 되고. 네,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게 안양지청으로 쓱 들어간다. 안양지청은 왜 거기 안양지청일까? 과천 선관위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서 또 면담이 있었군요. 네. 이때 김용현이 주도를 했나 봐요. 네.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구령 초안 작성을 김용현이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11월 24일입니다. 24일이고 바로 이 시기는 검찰이 기록을 검토했던 시기입니다. 네, 예. 착수하고 있던 시점. 그리고 국방장관 공간에서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오라는 말을 이때 11월 30일 날 하게 되죠. 네. 그때 피고인이라면 이제 김용현이 되겠죠. 김용현과 네, 그렇습니다. 여인영이 이 자리에 함께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록, 해당 기록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과천 안양지청에서 네. 과천 경찰서로 옮겨갑니다. 네. 이 타임라인만 보면은 사실 검찰이 이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결국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는 일들을 검찰이 사실은 기록 검토라고 하는 밑작업을 했던 거죠. 네. 예. 근데 아직도 이 사실은 지금 어디서도 지금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언론들이 지금 이제 이게 사실 나중에 특검이 착수가 되면은 아마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검찰의 사건이기도 하고 김건희 씨하고도 또 연계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특검은 김건희 검찰을 네. 타겟으로 한 특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이 여기에 관여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과 김용현 두 사람 외에는 아마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김용현을 자진 출석을 유도할 때도 그렇게 비밀리에 사전 조율을 거쳤고, 네. 그리고 끝내 이제 윤석열을 지금 이게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심우정이 마지막까지 윤석열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막 고민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보였던 것이 아닌가. 네. 예. 뭔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혀 있다. 그래서 이 내란죄 수사는 결국은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윤석열이 오늘 구속 기소된 걸로 수사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걸로 여론몰이가 갈 겁니다. 절대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결국은 특검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